네, 동시호가 구간 시장은 플러스권 나타나지만 오늘도 사실 여기저기 움직이는 종목들이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성격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특징주들 골라서 우리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자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특징주 3개 오늘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2차 전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에코프로 BM부터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움직인다. 이거는 또 상징성이 있는 종목인지라요. 2차 전지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일단 관망에 좀 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일단 오늘 2차 전지 움직임은 전고체 쪽에서의 강세가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 관련된 이제 그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 삼성 SDI와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뭐 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보면은 어떤 전방 수요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고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어떤 보면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의 그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급적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다만 뭐 이게 좀 이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역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뭔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저는 조금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폭발적이어야 되고 더 추세가 확인이 되어야지 그때 2차 전지를 더 딥하게 논의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확인할 거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관망 모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궁금한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가이던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연동성이 높은 게 또 SK하이닉스일 텐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얼마 속보입니다. HBM4 6세대죠. 테스트 수율이 또 70%에 도달한다라고 하니까 SK하이닉스는 지금 완전히 HBM 쪽에서 선두격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구간, 지금은 포지션을 정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뭐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좀 애매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사이클을 리드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HBM 관련돼서 지금 라인업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네. 시장 지배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변수가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는 좀 주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지금 SK하이닉스는 조금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일단 엔비디아 이슈를 좀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을 다시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 부근에 SK하이닉스를 과연 어떻게 수급적인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삼성전자를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톤 변화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사실 지금은 오히려 비중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비교적 견조해요.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바닥을 확인한 상황에서 한 단계 좀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 영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역시나 두 종목에 대한 포지션은 알겠는데 오늘 취하지 않고 내일 이후부터 그럼 좀 평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체크 받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새벽에 공개가 될 겁니다. 딥시크 이후에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젠슨 황 대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까 아무래도 투심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종합지수는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770선 현재 보이고요. 코스피는 2640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사실상 오늘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장중에 이제 순매수 포지션으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보고 계시다시피 매도 우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2,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상 외국인은 744억 원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사자세, 코스닥에서는 지금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확실히 그간 달렸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숨이 가쁠 수도 있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함께 지금은 박스 상단 구간에서 하단 구간까지 내려오는 시도가 그려지고 있으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간 다른 시장이 오를 때 우리 시장은 많이 못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빛을 발하는 건지 플러스권에서 양대 시장 마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마감가 나왔네요.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41% 오름세로 2641.0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오늘 코스피 2648.06포인트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오르는 시도가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턴할 수 있을지 2680.70포인트를 2월 19일에 터치를 했는데요.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71선에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변은 없었죠. 일단 코스피 보시는 대로 2,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좀 강하게 덜어냈었던 쪽은 아무래도 그간 좀 많이 올랐었던 제조 쪽일 수 있겠고요. 운송 장비라든지 전기 전자 쪽에서 오늘은 좀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담았는데요. 금융주 그리고 제약 위주로 좀 담는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 움직임 속에서 개인만이 끌고 갔던 코스닥 시장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단 종목 확인하면서요.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고 계시다시피 지금 1.05% 내리면서요. 56,600원 선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단 지지를 좀 잘 해줄 수 있을지가 관전입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과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방향성 아마 시가부터 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에는 매도 창구에 JP모건, UBS, 모건스탠리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다만 SK하이닉스를 살펴보시면 그래도 외국계에서는 사자 움직임이 좀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LG엔솔도 0.13% 소폭의 플러스권 나타나는 속에서 셀트리온 주목해 볼 만합니다. 사실상 오전까지 흐름이 없었다가요. 기관 NDR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8.73% 플러스권 완전히 우뚝 솟았습니다. 증권가에 있어서도 톤이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박스권이라는 오명을 늘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 이후의 움직임에 있어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8.73%로 강하게 지수 기여를 시켰고요. 이어서 살펴볼 네이버 그리고 KB금융까지 플러스권 나타나는 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낙폭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보합권으로 지나가고 있는 속에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가 나란히 4%대 강세 움직임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가수급상 그리고 기관도 가수급상 들어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휴젤이라든지 그리고 파마 리서치단에 있어서도 2%대 강세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단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고 카페24가 오늘 27.32%로 코스닥 쪽에서도 들어 올리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났다는 점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확실히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공시가 나오면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의 움직임보다는 그때그때 이슈의 움직임이면 좀 따라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뭐 일단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의 지금은 좀 약간 숨고르기 국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어느 정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사실 오전장까지 굉장히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약간 눈치를 보는 네. 뭔가 이제 엔비디아 이후에 조금 이제 어느 방향성을 좀 결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눈치 보기의 양상도 좀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를 제외한 글로벌 증시,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럽이라든가 또 이제 뭐 중화권이라든가 또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넌 웨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어떤 시장 흐름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작년에 나타났던 미국 일변도의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 이제 동조화되는 흐름이었다면은 올해는 조금 탈동조화도 좀 꿈꿔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기대감도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우리 증시도 어제 미국 증시 조정 받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증시가 먼저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은 다시금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숨고르기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2600선에서의 어떤 안착을 지금 이제 일단은 안착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지금 좀 이제 에너지 비축이라든가 이런 쪽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에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상승 종목 수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늘어나는 편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조금 시장의 어떤 지금 상당히 체력은 좀 나름대로 괜찮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쭉 이어서 3월에도 힘을 낼 수 있을까? 이 관점 궁금하실 텐데요. 그 중심엔 또 조선주가 있지 않을까요? 삼성중공업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15,620원 오늘 터치가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되면서 오늘 약보합권 나타납니다. 근데 여전히 뉴스가 좋고 LNG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이런 LNG 사업은 더 각광받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는 여태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 거냐인 거겠죠. 고점 부담을 느껴야 하는 자리일까요? 삼성중공업이요? 사실 이제 10년 고점을 뚫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종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의 역할이죠. 앞서서 이제 뭐 LT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먼저 강하게 움직였고 삼성중공업이 좀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건 이거죠.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LNG 수출 허가 관련해서 이제 확장을 할 거고 이거를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4분기도 실적이 좋았고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올해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매출액 또 영업이익 수주 목표도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삼성중공업은 저는 뭐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은 이런 FLNG의 어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 개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셔틀 탱커 9척을 이제 지금 뭐 경쟁이 붙었는데 삼성중공업이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업체하고 굉장히 붙었는데 처음에는 분할해서 수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확정이 된다면은 조금 더 어떤 주가에는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좀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아무래도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고 오히려 해양방산 쪽에 대한 눈이 이제 다시 LNG 쪽으로 간다면 삼성중공업이 또 중심에 있을 수 있겠죠?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종목으로 볼 때 종목을 어떻게 정할까 네. 고민이 되는 시장이긴 한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종목은 중국 쪽 냄새도 나고요. 네. 한알령 냄새도 나는 디어유네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일단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지금 많아요. 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알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결국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들이 이번에는 좀 한알령이 해제되지 않겠는가. 사실 공식적으로 뭐 한알령이다 딱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다시 해제되는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공식 발표가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이제 문화 교류 확대 뭐 이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민간 어떤 문화 관련해서 이런 사혈단이 오고 이러면은 뭔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한알령의 해제가 어느 때보다도 좀 이제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좀 빠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역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대규모의 콘서트라든가 또 이제 요새 가장 또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MD 스토어의 뭐 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디오유만 놓고 봤을 때 강력한 재료는 역시 중국 관련 재료예요. 네. 작년 4분기에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유료 구독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해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연결이 된다면은 어떤 매출액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SM의 연결회사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향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어유 현재 구간에서 예쁜 자리 있을 수 있을까요? 챙겨보시죠. 이동근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챙겨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